도시의 중심에는 레반이 세운 눈부신 황금탑들이 솟아 있었습니다. 레반은 도시의 모든 이들이 자신의 탑에 살기를 꿈꾸며 높은 곳에서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함 뒤에는 빌려온 돈이라는 무거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레반은 탑을 짓기 위해 은행에서 막대한 금화를 빌렸습니다. 은행가들은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탑의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는 즉시 모든 금화를 회수할 것이다. 레반에게 탑의 가치는 곧 그가 받는 임대료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외식업자 코라는 새로운 사업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레반의 탑으로 향했지만 문 앞에 붙은 임대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의 바람은 차가워지고 사람들의 주머니는 가벼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탑의 임대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있었습니다. 도시의 법관 노모스는 세입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엄격한 규칙을 선포했습니다. 임대료를 한번 정하면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 이 규칙은 서민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시장의 숨통을 조이는 단단한 자물쇠가 되었습니다. 경제의 폭풍이 불어닥치자 코라는 레반을 찾아가 간청했습니다. 임대료를 조금만 낮춰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이 탑에 살 수 없어요. 하지만 레반은 땀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임대료를 낮추는 순간 탑의 가치가 하락하여 은행이 대출 회수를 통해 그를 파멸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너 솔루션의 함정이었습니다. 중간 지점은 없었습니다. 레반은 가격을 낮추어 파산하느냐 아니면 빈집으로 남겨두고 버티느냐의 기로에서 후자를 택했습니다. 탑은 화려했지만 그 안은 차갑게 식어가는 유령의 집이 되어갔습니다. 코라는 결국 탑을 떠나 추운 거리로 나섰습니다. 도시의 거리는 갈 곳 없는 사람들로 붐볐고 황금탑들은 텅 빈 채 침묵했습니다. 버티기에도 한계가 왔습니다.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자 레반은 이자를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은행이 약속대로 탑의 기초석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견고해 보이던 황금탑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며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콱쾅! 불연속적인 붕괴가 시작되었습니다. 완만한 조정 따위는 없었습니다. 탑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 잔해가 도시를 덮쳤습니다. 시장은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불균형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은 후 폐허 위에서 새로운 질서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서민들은 무너진 돌들을 모아 작지만 튼튼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유령의 탑이 사라진 자리에는 다시 사람들이 숨쉬는 진짜 마을이 들어섰습니다. 앞서 얘기는 부동산 임대시장, 수요 공급 모형으로 설명되지 않는 코너, 솔루션의 사례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고부채 구조의 건물주와 경직적 임대료 제도가 결합될 때 부동산 시장은 완만한 조정이 아니라 버티기, 붕괴, 재균형이라는 불연속적 경로를 밟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임대차 제도가 본래의 선한 의도와 달리 균형 회복을 지연시키거나 왜곡할 가능성입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시장에서는 수요 감소가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균형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임대 시장은 가격 하방 경직성이 큽니다. 임대료는 계약 관행, 세금, 금융 조건에 묶여 즉각 조정되지 않습니다. 수요가 줄어도 임대료는 버티고 대신 공실이 늘어납니다. 이때 시장은 가격 조정이 아닌 거래량 축소로 대응합니다. 상가, 오피스 건물의 상당수는 담보대출을 기반으로 합니다. 대출 원리금 상환은 임대료 수입을 전제로 설계되며 임대료 인하는 곧 현금 흐름 악화, 약정 위반 위험으로 직결됩니다. 따라서 건물주는 공실을 감수하더라도 임대료를 내리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고집이 아니라 금융구조가 강제한 합리적 선택입니다. 그러나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실이 누적되고 금리 부담이 지속되면 어느 지점에서 유동성 한계에 도달합니다. 이 순간 조정은 연속적인 가격 인하가 아니라 파산, 경매라는 불연속적 형태로 발생합니다. 파산 이후에야 건물 가격이 급락하고 새로운 소유주 아래에서 임대료가 시장 수요에 맞게 재설정됩니다. 즉, 시장의 재균형은 부드러운 연속 조정이 아니라
사건을 통해 불연속적 코너 솔루션 형태로 이뤄집니다. 파산과 소유권 이전은 장부를 리셋합니다. 낮아진 매입가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수익성 계산이 가능해지고 임대료는 수요 수준에 맞춰 하향 조정됩니다. 2단계에 이르러서야 공실이 해소되고 거래가 재개됩니다. 시장은 결국 균형을 회복하지만 그 비용은 기존 소유주와 금융권 그리고 일정 기간의 공실로 사회가 분담합니다. 문제는 임대차보호법의 임대료 증가 상한이 이 재균형 과정에 개입할 때 발생합니다. 상한은 상승기에는 세입자를 보호하지만 하락기에는 역설적으로 임대인의 가격 조정 요인을 약화시킵니다. 낮춘 임대료를 이후에 회복하기 어렵다면 건물주는 처음부터 인하를 미루거나 파산까지 버티려는 선택을 강화합니다. 이는 균형 회복을 앞당기기보다 조정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은 사회적 약자 보호입니다. 그러나 금융 레버리지와 결합된 시장에서는 보호장치가 가격 신호를 차단하고 결과적으로 더 큰 충격을 누적시킵니다. 완만한 임대료 조정이 가능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파산이 제도적 경직성 때문에 오히려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의의 정책이 시장 메커니즘과 충돌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 부작용입니다. 임대시장은 수요, 공급이 자동으로 미끄러지듯 조정되는 공간이 아닙니다. 담보대출이라는 금융구조와 임대차 규제가 결합되면 시장은 가격 조정 대신 붕괴를 통해서만 균형을 회복합니다. 임대료 상한은 보호장치이지만 하락 국면에서는 재균형을 지연시키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완만한 조정을 막는 보호는 결국 더 큰 충격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